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 이건주 박사입니다. 저는 대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1987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애순이 딸 금명이가 87학번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번입니다. 예. 또한 저는 30년 경력의 평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입니다. 1993년 서울 명일여고에서부터 교직생활을 시작해서 삼성고, 용산공고, 신림고, 서울과학고, 석광고, 경기고, 문정고를 거쳐 모금고에 이르기까지 9개 고등학교에서 31년 6개월 동안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한편 저는 교사 출신 문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국어 교사로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무려 15년 동안이나 매진한 결과 작년에 김수영 씨에 나타난 다원적 세계시민주의 연구라는 논문으로 문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책임자는 건설적인 정책과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주된 학교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입니다. 네. 예, 저는 우리 교육은 부국 강병의 핵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최고의 서울교육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 경영자들은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책에서 미국과 서구 사회가 국가적 프로젝트를 부정하면서 방향을 잃고 표류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복지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던 과거 기술공화국의 전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종 황제는 1895년에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입국 정신은 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교육공화국 건설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육은 부국 강병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은 인재 육성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을 통해 자주적이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생존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의 교육입국 정신을 되살려서 교육공화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30년 평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로서 학교 문제 해법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아동돌봄, 학교폭력, 여권침해, 고교학점제, 대학 입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서울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저는 30년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기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사단체 교원교사운동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제고사 방식의 전수평가를 3% 표시평가로 전환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손이 초등학교 내내 누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수 평가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편 저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축소와 학생 수준별 맞춤 수업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설 학원에서는 수강생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학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서울대 용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같은 교실에 모아놓고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위권 학생들은 수준 높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사교육 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그저 졸업하기 위해 듣고 있어야 합니다. 수준이 저처만별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한 후에 일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를 시킴으로써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정규 수업 시간에 기초반에 편성해서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훨씬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강조하고 있지만 문해력, 국어 능력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그때 2000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은 국제 올림피아드 뭐 수학, 물리, 정보 다 있습니다. 전 과목이. 그 당시에 거의 우리 학생들이 과학부 학생들이 거의 다 금메달이에요. 나갔다 하면. 그러니까 벌써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 학생들 의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요새 맞지 네.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렇게 금메달 따고 이제 올림피아드에서 좀 유학을 많이 갔어요. 이진석 대표도 유학을 갔죠. 네. 그런 식으로 유학을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진출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고 교사로서 야 이렇게 참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자체가 뿌듯했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휩쓰는 것이 중국이에요. 수학, 물리 전체적으로.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위예요. 제가 20년 전에 근무할 때는 1위였어요. 압도적인. 근데 지금 3위로 밀려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 수준하고도 연관이 있다. 제가 처음에 AI 기술 패권 경제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3위도 다행인 것 같은데. 3위도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데 옛날에 1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전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 과거에 교육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고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서서히 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새로 과거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수준별 맞춤 수업을 강조하는 이유도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그건 수준에 맞게 해줘야죠. 일반적인 평준화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자꾸 일반 학교에서 묻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과학고, 영재고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과학고도 조금 이번에 경기도에서 좀 늘리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송파구에서도 우리도 좀 하나 하자. 좀 너무 편제돼 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대학에 과학 영재반을 만들어요. 대학에. 고등학교만이 아니고 과학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재반이 있어서 올림피아드 그 입상자들은 수능시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거의 특기자수를 뽑아요.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도 이제는 과학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을 특기자로 뽑는 인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이 한 축이고 또 공정한 또 이 책임 교육이 또 한 축이죠. 그래서 둘 다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만 해야 되는지, 그죠? 양 진영이 서로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할 건 아니죠. 여기에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과학고에서 지금 영재고 과학고 이런 데서는 이제 의대에 진학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 들어왔는데 나중에 어차피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원서 쓸 때 학생이 의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생활기록부가 1이 있고 2가 있어요. 학교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학생기록, 생활기록부 1은 좀 일반적인 거예요. 그 좀 내용이 적어요. 2는 좀 자세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학고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2에만 적히는 거예요. 1에는 안 적혀. 그러면 그 영재고나 과학고 출신이 의대를 진학하려면 생활기록부를 간단한 1만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과학고 학생인지 아는데 상세한 그 내용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돈 문제도 있어요. 그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받은 것을 나중에 의대 지원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벌써 그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한 10여 년 동안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됐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과학고 출신 중에, 영재고 출신 중에 의대에 가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지금 과학고에서 그런 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외고나 국제고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한다면 그렇게 공격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 방과후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공교육 플랫폼으로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 학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놀기를 좋아하죠.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그런 공적인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가서 할 수 있을지, 그 유인책은 뭐가 될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의외로 사설 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에 10명 이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못하는 아이들도 학원에 가면 진짜 마지막 반을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반. 거기서 10명 이하의 아이들 모여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준별 맞춤 수업, 학급부터 학생들 축소를 주장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동료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30년 평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로서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최고의 서울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 인재를 기르는 우수한 학교, 개천에서 용나는 공정한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대학 입시를 서울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평교사로서 3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왔듯이 언제나 학교 현장으로 달려가서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유능하고 민주적인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학교수 출신 교감들이 붕괴시킨 서울교육을 다시 살리고 인공지능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그 힘찬 여정을 서울시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